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오늘은 낙성대역 도보 2분 거리에 8억대 건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좋아서 임대가 잘 나갈 수가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09884번 사례고요.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본촌동에 소재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이 겸해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약 32평, 건물 면적은 약 81평 정도 되는 건물이 감정평가 금액 13억 6천에 나왔다가 2회 유찰돼서 8억 7천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물건입니다. 약 5억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나와 있는 물건이네요. 먼저 어떤 위치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위치부터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성대역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원룸 건물이 경매가 나와 있는데요. 전국에서 임대수요가 가장 많은 동네가 이 서울의 관악구에 있답니다.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고 원룸 임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관악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임대가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하철 2호선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는 원룸 건물들이 임대가 잘 나가는데요. 그런 2호선 낙성대역에서 도보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임대는 잘 나갈 수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건물이 경매가 나와 있는가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시면 연식은 다소 좀 있는 물건으로 판단이 되죠. 2007년도에 지어진 다가구 건물입니다. 약 2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신축 건물은 아닌데요. 주변은 다 이렇게 원룸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나와 있는 물건이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가 보면 2007년도에 지어진 원룸 건물 치고는 관리 상태가 양호해 보이는 건물이 경매가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까지 있는 물건인데요. 문패상으로는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지하 1층에 3가구, 1층에도 3가구, 2층에도 3가구, 3층 1가구, 그 다음에 옥탑에 한 세대, 총 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네요. 건물 도면과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과 일치하는지 내부 구조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에 3가구, 1층, 2층에 3가구, 총 9가구. 아까 3층에도 1가구가 있었죠? 그런데 제시의 건물 표시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테라스 공간을 무단 증축해서 내부 구조를 넓혀놓은 상태로 보이는데요. 사진으로 확인해 보면은 제시의 건물 기업 부분과 니은 부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무단 증축으로 인해서 아마 투룸 구조로 개조를 해놓은 상태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도상으로는 옥상에 아무런 건물이 없어야 되는데 그 옥상에다도 옥탑방을 하나 추가로 만들어 놨네요. 제시의 건물 디귿번, 리을번이 소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 확인해 봤더니 옥탑에다가 원룸을 하나 더 만들어 놨고 창고 같은 공간까지 추가로 만들어 놨죠. 이러한 건물을 여러분들 구매하시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가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경매물건의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위반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대한 사유로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낙찰받기가 어려운데요. 그 위반 사유가 경미하다라고 하면은 낙찰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은 보통 건축물에 대한 뒷장에 나오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전에 옥탑에다가 원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었죠? 그 부분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게 아까 3층에도 테라스를 무단 증축한 공간이 있었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여러분들 이런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고자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대출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셔야 되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감정평가 금액이 왜 13억 6천이 산정됐는가 그 내용 한번 살펴봤더니 토지 감정평가가 약 11억 3천만 원 정도에 형성이 됐고요. 건물 감정가가 아까 전에 제시의 건물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인데 그 제시의 건물까지 매각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의 감정가 2억, 제시의 건물의 감정가는 3천만 원, 약 2억 3천만 원 정도가 건물의 감정가로 잡혀서 나온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총 감정가가 13억 6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 물건이 8억 7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토지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가격만 저렴하다라고 해서 덜컥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물건의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면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면은 해당 경매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4월 2일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입니다. 그 권리부터 모든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확인해보니 101호 임차인, 201호 임차인,
그 다음에 103호 임차인. 이런 임차인들은 전입신고일자가 빨라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이 3명의 임차인은 다행히도 확정일자도 받아놓은 임차인들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지만 배당 순위도 빠른 임차인들입니다. 전액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임차보증금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임차인 김모 씨로 들어가는 이 3명의 임차인은 말소기준관리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빠른 임차인으로 조사가 돼 있어요. 저 임차인이 실제로 저 집에 점유를 하고 있고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선순위 임차인 맞다라고 하면은 저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3명의 임차인은 조사가 필요한 그런 물건입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를 참가를 하셔야 되겠죠. 이런 건물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까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를 확인해 보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준주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다준주택이라고 하는 건물을 들어보셨나요? 다준주택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면 고시원 건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욕실은 방마다 설치가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금지가 되는 건물들을 다준주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요즘에 건물이 신축되게 되면요 다가구 주택을 짓지 않고 다 다준주택을만 짓습니다. 그 이유가 다준주택으로 지어야지 주차 대수를 완화받아갖고 원룸 개수를 많이 지을 수가 있거든요. 또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세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월세만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월세가 저렴한 게 다준주택이다 보니까 다준주택에 대한 임차 수요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 요즘에는 건물을 짓게 되면 다 다준주택만 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다준주택은 취사도 안 되고요. 세대 간 소음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일반적인 다가구 원룸보다는 월세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겸해로 나와 있는 다준주택은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월세도 제법 잘 나갈 수가 있는 물건인데요. 조사를 한번 해보니 일반적으로 월세는 보증금 500에 50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위치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세대수가 10세대 정도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약 500만 원 정도의 임대수익을 볼 수가 있는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라는 가격을 물론 얼마를 쓰는가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면은 임대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 물건으로 판단이 되죠. 서울에서 원룸 건물 하나 사셔서 임대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물건으로 판단이 되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까지 참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선순위로 조사가 되는 임차인 3명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고요. 대출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유의해서 이 차를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건물 메인 도로에 접해 있지 않고 안쪽에 소재하고 있는 자료형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라 채광이 좀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를 참가해 보시면 좋겠죠.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